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 강구의 배수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됐는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항만의 물동량이 줄면서 컨테이너를 담당하는 포항 영일만항도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영덕군 강구는 2년 연속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인데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진동 공법으로 바꾸면 민원은 해소되지만 문제는 공사 기간이 길어져 태풍철 전 완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50천 하구 주변 저지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닥친 태풍으로 1,4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위해 산속을 700여 미터 관통해 바다까지 배수 터널을 뚫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 3차례씩 발파 작업이 진행되자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벽 곳곳이 갈라지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가 하면 건물 내부에도 금이 가고 창틀 사이는 벌어졌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가까운 데다 집안 치마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재해위험 건물이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합니다. 지진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것만 쯤에 올리면 내가 불안해가 진짜로 못 사니다. 불안해가요. 집도 또 다 넘어갔지. 다항창문도 이제 안 닫혀가지고 줄 가지고 붙들어 매납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시공사는 발파 규모를 줄이고 에어 방어벽을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발파가 아닌 무진동 공법으로 바꾸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무진동을 하게 되면은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8월 말 안에는 빨리 관통을 해서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만약 폭우로 인해서 침수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영덕군은 현재 발파 진동과 소음을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상당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라고 지금 늦다고 난리지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쪽에서는 막 우리도 못 견디겠다, 막 중단해라 자꾸 이러니까 무진동을 해라. 무진동 하면은 오번 여름 태풍은 그냥 뭐 자연의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할지 주민 피해를 고려해 공기를 늦춰야 할지 영덕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 4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오늘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성낙인 위원장 등 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도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 구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만 물동량이 줄면서 원료 수입이 많은 포항항은 타격이 적은 반면 컨테이너를 담당하는 영일만항은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지난달 전국 무역항 처리 물동량에 따르면 포항항은 493만 5천 톤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늘었습니다. 포항항은 비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10.9% 늘었고 유연탄 등 수입 물동량도 37.2%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6,840TU로 전년 동월 대비 3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장이 연기돼 온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이 예년보다 한 달 늦은 내일 개방됩니다. 울진 구규림관리소는 내일부터 개장하되 사전 예약을 통해 구간별 탐방 인원을 당초 8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북면과 금강송면 일원 7개 구간에 79.4km에 이르는 금강소나무 숲길은 금강송 외에도 보부상 유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한우 고기값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한 정육점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많은 손님들께서 고기도 많이 사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외식 소비는 줄었지만 가정 내 소비가 크게 늘었고 코로나 사태로 수입 쇠고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산 수입량이 줄면서 한우 고기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킬로그램당 18,000원이던 한우 도매가는 한 주 전 21,304원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를 찍더니 어제는 22,00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는 일단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또 바로 맞물려서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때까지는 지속될 수도 있다고.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 호황에 휩쓸려 사육 규모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우 사육 마리수는 304만 마리, 이미 적정 규모인 280만 마리를 초과했습니다. 농가들이 암소를 도축하지 않고 번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서 비육이나 번식 규모가 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도축장이 정상 가동을 시작해 수입이 원활해지면 가격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연기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내일 각 사찰에서 열립니다. 불국사는 내일 오전 11시 범영루 앞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포항 황해사는 내일 법요식에 앞서 오늘 저녁 점등식과 봉축음악회를 열고 탐욕과 어리석음의 무명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각 사찰은 코로나19로 법요식 규모를 줄이고 신도들에게도 마스크 착용과 뛰어앉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를 평가한 결과 영덕군이 지역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각각 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두 번째 등급인 A를 받았고 의성군과 봉화군은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B 또는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시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6월에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가정과 소규모 점포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17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1년간 충북 소재 업체에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50톤은 직접 처리하거나 인근 경주시 소재 업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간 96억 원의 처리 비용은 장거리 운송료 등이 반영되면 2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처리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 쪽생과 탑동에서 확인된 적성 목각묘와 유물특별전을 내일부터 올 연말까지 천종고 전시실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토우 장식이 붙은 뚜껑을 포함해 금 귀걸이 등 두 곳에서 나온 유물 1,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쪽샘 44호분에서 발견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항아리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